저는 고등학교 국어 교사입니다. 고교 학점제라는 괴물이 현장을 어떻게 병들게 하고 있는지를 세 가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2026년 본격적 선택 과목 수강에 따른 어려움입니다. 이게 정말 지난 5월 8일 정부 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들이 고교학점제 폐지 촉구를 위한 교사 서명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고교학점제 폐지 서명에 고등학교 선생님들 한 2만여 명이 서명을 해주셨고요. 그만큼 현장이 많이 힘들고 혼란스럽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 석 달이 지난 지금 교원단체들은 고교학점제의 즉각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솔직히 고교학점제 제대로 아는 친구들도 없고 지금 알려줘도 잘 얘기 이해 못하고 아직은 중학교 큰 차이는 부담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고교학점제 전에는 공부를 하든 못하든 잘하든 못하든 이제 졸업을 시켜줬는데 이제 최소 성취 보장이어서 공부를 일정 수준을 못할 시에는 이제 졸업을 못하는 경우니까 자기 진로에 필요한 부분만 공부할 수 있으니까 공부에 더 집중도 되고 성적도 잘 나고 진로를 선택 못한 친구들한테는 안 좋은 것 같아요. 대학 갈 때 자기가 선택한 과목 관련된 대학을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가고 싶은 대학 학과를 못 정했으면 선택하기 애매해요.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한다는 취지 아래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 학교 현장의 상황은 어떤지, 또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현장 포착 사실은에서 알아봅니다. (2017년) 11개 시범학교 도입을 시작으로 올해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현장에서는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고교학점제의 취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이후 혼란을 겪고 있다는 현 상황을 짚어보기에 앞서 제작진은 고교학점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장윤정 의원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에 대해 물었습니다. 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직접 선택하고 또 일정 기준 이상의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정해진 교육과정을 모두 수업을 들었을 때 졸업을 할 수 있었지만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학점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설명 자료에 따르면 고교학점제의 도입으로 올해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3년 동안 최소 192학점을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만약 학점 이수 인정 기준에 미달해 192학점을 채우지 못할 경우 학교에서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통해 모든 학생이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기존 시범 운영에서는 적용되지 않았으며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그렇다면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인한 현장의 목소리는 어떨까요? 제작진은 국어교사이자 경기교사 노조의 대변인이기도 한 김희정 선생님을 만나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물었습니다. 사실은 학생들은 잘 몰라요. 의외로 진로가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은 친구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자신이 선택한 거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도 좀 심해지고 그다음에 진로가 바뀐 학생들 역시도 나 진로가 바뀌었는데 이제 어떡하지? 입시에서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작진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현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도 알아보기 위해 학부모 단체 중 하나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의 도승숙 경기지부장을 만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정확하게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홍보가 안 돼 있어요. 이게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했는데 한다더라, 하겠다더라 이런 얘기는 들렸는데 이게 정확하게 취지가 뭐고 학교에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깜깜인 거예요. 그동안에 사실상은 입시가 위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엄마들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이게 많이 바뀌겠어 뭐 이런 생각이 있으셨는지 전혀 없다가
갑자기 한 것처럼 지금 다 당황하고 계시죠. 학부모들 역시 혼란스러운 분위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제작진은 거리에서 만난 40여 명의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에게 고교 학점제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은 잘 모른다는 대답을 했고 고교 학점제와 관련해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는 과목 선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진로에 도움이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드나요? 네, 전 도움 된다 생각해요. 저는 물화생을 선택했는데요. 지구과학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하는 것만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고교 학점제 일부 적용으로 선택 과목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과목 선택에 만족하는 학생들도 있는 반면 실질적으로 진로 변경이 어려운 구조의 답답함을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일단 그 선택을 하라고 하던 때가 1학년 여름방학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라. 계약하면은 이제 선택을 할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고등학교처럼 이제 한 학기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내 진로가 뭔지 학과도 정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또 선택 과목을 정해야 되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약간 제가 1학년 때 선택했던 진로가 저한테 맞는 것 같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의 성향에 맞지 않는 과목을 안 들을 수 있어서 좋았는데 제가 1학년 때하고 2학년 때하고 지금 진로가 바뀌었는데도 1학년 때 선택한 과목들 때문에 진로를 쉽게 못 바꾼다는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재 공통 과목을 이수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 선택 과목을 정해야 하는 고등학교 1학년생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불안감이 있어요. 2학년은 무슨 과목이 있는지도 모르고 저희 때부터 바뀐다는 생각 자체가 부담스럽고 솔직히 말하면 좋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선택 과목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대학 갈 때 수능 점수가 큰데 수능은 한정률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공부할 건 늘어나고 준비해야 될 건 많아지고 과목 선택에 대한 걱정과 동시에 입시에 대한 부담감도 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학생은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라는 고교 학점제와 전공 자율 선택제 도입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교육부의 두 가지 정책 사이 모순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중간에 도중에 진로가 바뀔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 1학년 때 선택하는 과목이 이제 결국엔 저희 진로로 결국엔 거의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선택한 진로를 바꾸기 어렵게 된다는 점에서 또 부담이 있죠. 진로를 선택하는 데는 도움이 그렇게 크게 되진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 이미 진로가 정해져 있는 애들이 그 진로에 더 깊게 탐구하거나 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대학교에서 이제 아직 진로를 선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진영이 있는데 그 진영을 확대시키면은 뭔가를 추가로 준다는 제도도 발표됐다고 들었거든요. 이 두 개가 서로 모순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고교 학점제랑 이 제도를 동시에 시행했는지 의문이 들고 제발 제대로 고교 학점제와 입시 제도의 엇박자에 학생들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과목 선택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학생들. 그렇다면 같은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이번에는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작진은 현직 고등학교 교사이자 교육을 바로 바꾸는 세임 대표이기도 한 김영태 선생님에게 고교 학점제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을 물었습니다. 학생의 선택권 확대와 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자. 이런 측면에서는 취지와 목적이 나쁘지 않잖아요. 다만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좀 보입니다. 내신 절대평가 실시라든지 수업 혁신 및 평가 혁신이 부재되어 있다든지 대학 입시 서열화가 좀 깨지든지 완화해야 되는데 이게 그대로 남아있고 또 교사진 확보가 필요한데 이 부분도 안 되어 있고 내신 반영 구조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애매한 상태이고 그래서 준비가 아직 덜 되어 있어요. 고교 학점제의 전제가 되어야 할 평가 방식의 문제, 교사진 확보 등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느끼는 과목 선택의 부담은 교사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려면 더 많은 선생님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필요에 따라서 과목 수는 늘었는데 기존에 10과목인데 이게 20과목이 됐다. 그러면 선생님이 더 그만큼 늘어나야 되는데 선생님 숫자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한 명의 선생님이 자기가 전공하지 않은 과목까지 이제 떠맡는 일이 생기는 거죠. 늘어난 업무에 비해 인력은 모자라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생활기록부 기재라든지 업무 과중이 너무 커지는데 적어도 그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한 행정요원을 좀 더 배치하다든가 이런 게 당연히 따라야 되는데 인건비 아낀다는 이유로 그냥 선생님들 그대로 두고 업무는 복장하는데 그냥 알아서 해. 이렇게 되니까 선생님들의 업무가 이제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그리고 올해 1학년부터는 이제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제도가 이게 이런 업무까지 새로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까지 또 선생님들이 그것까지 해야 되면 교육의 질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김희정 선생님은 고교 학점제로 인한 교사들의 고충을 묻자 기본적인 출결 시스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올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고교학점제 이수 미이수제가 적용이 되는데 그 미이수에 해당하는 게 그 각 교과목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지 않으면 미이수 학생의 대상이 돼요. 근데 그러려면 그 교과마다 1교시 선생님, 2교시 선생님, 3교시 선생님이 그 학생이 안 온 것들, 그 학생의 출결을 이제 다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현재는 담임제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리고 출결이 대입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담임의 권한을 모두 다 뺏어버렸어요. 그 권한이 교사한테 가다 보니까 담임 선생님은 그 학생의 출결 사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게 되는데 이제 교과 선생님들은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들어갈 때마다. 그리고 김희정 선생님은 3월 출결 대란 이후 교육부에서는 출결 시스템을 일부 보완했지만 교사들이 그 변화를 체감하기엔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교사들이 예전에는 한두 과목 정도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학생의 선택권 확장이라는 이유로 뭐 많게는 5과목까지도 가르치고 계세요. 근데 가르치는 게 다가 아니라 가르치고 시험 문제 평가 내고 그다음에 생기부 기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인력 충원 없이 시행된 고교 학점제로 늘어난 수업과 행정 업무, 학생 진로 상담과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까지 감당해야 하는 교사들의 상황은 단순한 개선을 넘어 교원 충원이 시급해 보였습니다. 시범 운영까지 거쳤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늘어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부족해 보이는 가운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고교 학점제에 대한 또 다른 우려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선생님은 과목 선택권이 가장 중요한 고교 학점제에서의 학교 간,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사고나 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그 개설수가 100개가 넘는데 반면에 한 학년이 30명에서 60명 되는 아주 소규모 이런 일반고는 평균 75.6개에 그쳤다. 그래서 전국 자사고하고 최대 30과목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저는 비유하자면 전국의 자사고가 마치 백화점이라면 지역에 있는 소규모 일반고는 구멍가게 수준 아니냐. 이러면 처음부터 선택의 불평등이 초래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수도권 학생한테 유리하고 자사고 학생한테 유리하다면 이게 교육 격차를 오히려 심화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장윤정 의원 또한 교실 등의 인프라와 인력 문제 등의 측면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들 간의 인프라 구축 또는 지원 체계가 아직은 매우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과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요, 교원의 확충 또는 전공 적합교사의 배치, 과목별 전용 교실과 실습 공간이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학교는 이런 여건을 지금 갖추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현장에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가 현재 제도적으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온라인 학습입니다. 우리가 과거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학생들이 집에서 사실 온라인 수업을 경험해봤었잖아요. 잘하는 학생들은 너무 잘하고 있지만 사실 자기주도적 학습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겨우 학습의 그 교육 격차가 또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그거에 대한 논의를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다양화하기 위해 교육청과 교육부는 이동 수업이나 온라인 학습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고교 학점제의 평가 기준에 문제는 없을까요? 도승숙 지부장은 고교 학점제의 평가 기준이 고교 학점제의 취지를 흐리고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설계했던 고교학점제라면 사실은 이제 5단계로서 절대평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A등급도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하는 거에 따른 절대평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1학년 때는 상대평가가 그대로 5등급제로 유지가 되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고교학점제 전체가 다 흔들리는 그런 평가 방식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평가 없이 사실 절대평가로만 만들어져야 되는 고교학점제가 상대평가 생기면서 기존의 입시에다가 그냥 덤을 더 만들어준 그런 꼴밖에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태 선생님 또한 이런 부분 때문에 학생들의 과목 선택이 이전처럼 다시 입시 위주로 돌아가게 된다는 부작용을 지적했습니다. 학생들의 자기 진로 적성과 흥미에 맞춰가지고 과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대입에 유리한 거.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내가 대입에 성적이 잘 나올까. 그러니까 흥미를 가지는 과목보다는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 일리 몰릴 확률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전혀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어긋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희정 선생님은 학생들의 최소 학업 성취를 돕기 위해 마련된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 역시 원래의 취지와 달리 미수 학생들에게 낙인을 찍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최성보라고 부르는데 그 학업 성취율이 40% 미만이거나 출석률이 3분의 2 미만인 학생들은 해당 과목이 미수가 처리가 돼요. 미수가 되면은 고등학교 졸업장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아직 확정적으로 교육부에서 이 지침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교육부에서는 이 미수 학생들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단위 학교와 그 과목 교사한테 지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수 학생들을 이수시키기 위해서는 그 과목 교사가 책임지고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그냥 이걸 뭐로 받아들이냐면 그냥 나머지 공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학업 성취가 낮은 학생들에게 추가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는 그 취지는 참 좋은데 미수라는 표현 자체가 학생들에게는 되게 낙인처럼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미수 학생들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모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수 학생이 되면 고등학교 졸업장을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확정적인 지침이 없어 교사들은 더욱 혼란을 느끼고 있는 듯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지 석 달. 교육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고교학점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이번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장윤정 의원은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해 앞서 지적한 교원 충원, 교육격차 해소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함과 동시에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교학점제 전담기구인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학생에게는 맞춤형 진로, 학업, 상담을 제공하고 교사에게는 연수와 교수학습 자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만 한다 생각합니다. 또한 학점 이수나 과목 선택 관련된 정보 시스템도 학생과 교사 모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이고 통합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에서 이루어진 학습이 대학 입시에서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의 협의를 통해서 현실적인 연계 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장과의 소통 그리고 대학과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두승숙 지부장도 고교학점제의 보완, 나아가 입시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입시 체제를 바꿔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려면 고교학점제가 정말 맞는 방향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수업이 다 너무 잘하는 친구들한테만 맞춰져 있어서 진짜 1등만 딱 원하는 그런 학교의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쪼개서 좀 못하는 친구들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수업, 그러니까 뭐 기초 영어라든가 기초 수학 아니면 기초 세계사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그 친구들이 그 안에서 좀 더 쉽게 공부를 하고 흥미를 이끌 수 있게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의 그 절대평가, 자신의 성취도 평가를 하면 이 미수라던가 아니면은 떨어진 학생들이 과연 있을까? 저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정말 이상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태 선생님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의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시점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잠깐 잠정적으로 중단했다가 충분히 학교 현장의 얘기, 선생님들의 얘기, 학생들의 얘기, 학부모들의 얘기, 전문가의 얘기들을 경청한 다음에 조금 완급 조절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밀어붙이듯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는 조금 너무 시기상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도를 잠시 중지해서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완책을 찾는 한편 보편 교육을 강화하는 제한적 선택권을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기초과목, 공통과목 중심으로 보편 교육을 강화해라. 그리고 나서 조금 선택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제한적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본 토대를 하되 그리고 조금 더 나의 직업에, 진로에 도움되는 과목을 심화 차원에서 선택폭을 좀 넓혀주자. 마지막으로 제작진은 경기교사 노조의 김희정 대변인에게 고교 학점제의 보완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저희는 폐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 모든 상황들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취지나 목적이 좋다는 이유로 계속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혼란스럽고 지금 그 누구에게도 좋아지지 않고 이러다간 정말 공교육이 붕괴될 수도 있고 학생들이 더 경쟁이 심화됨으로써 너무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공교육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입시 제도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엮어서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기교사 노조에서는 고교 학점제의 폐지를 주장하지만 단순한 폐지를 넘어 앞으로의 교육과 입시 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폐지가 어려울 경우 최소한의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우선 당장 학교의 혼란을 줄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은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첫째는 지금의 출결 시스템 여전히 지금 3월에 출결 대란이 일어났지만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담임교사한테도 부여하는 방안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당장의 그 대안들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적된 학습 결손으로 인해서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학생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은. 하지만 진짜로 교육부가 이런 학습 결손 학생들을 진심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면은 이 책임을 학교나 교사에게만 전가하지 말고 교육당국이 주체가 돼서 실질적인 지원 방법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정말로 인력이나 예산을 배치해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학생들 지도라든지 아니면 학점제로 생긴 굉장히 많은 행정 업무들이 있거든요. 학교 안에. 그런 것들에 대한 아니면 선생님들의 교사나 강사를 확보하는 지원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교육당국에 해야 합니다. 고교 학점제가 시범 운영되는 기간 동안에도 교사들은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문제점들은 왜 개선되지 못한 걸까요? 결국에는 충분한 준비 없이 고교 학점제가 전면 도입된 상황. 앞으로 학교에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한 논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제작진은 마지막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물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 숫자로만 여기니까는 이렇게 지금 상황이 생긴 거 아닐까. 그래서 효율성보다는 투자가 더 중요하다. 사람으로 보고 투자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던 그 뭐 당이 정치를 하게 되던 교육은 제발 그 당의 입장과 좀 상관없이 좀 끌고 가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거의 솔직히 말해서 거의 실험체인 것처럼 돼버려가지고 교육부인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교육 정책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학생들 입장에서 어른들 입장 말고. 실험체가 되어버린 것 같다는 아이들. 어른들이 준비 없이 내놓은 정책에 아이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이 아닌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한 제대로 된 교육 정책을 원합니다. 어른들의 결정 뒤에서 가장 큰 혼란을 겪는 건 결국 아이들입니다. 어느 정책이든 시행 초기에 혼란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점이 명확하다면 신속한 보완이 더욱더 절실합니다. 고교 학점제의 지속적인 공론화와 함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현장 포착 사실은이었습니다.